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곽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자, 아직 화요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몸이 천근만근 어쩐지 어깨도 좀 찌뿌듯하고 피로금 한 마리가 등에 엎여 있는 것 같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듣기만 해도 마음이 몽글해지는 늘어난 연휴 소식을 들고 왔는데요. 이 소식에 직장인들도 기업계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첫 번째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모처럼 기분 좋은 소식인데요. 올해 5월 달력에 이렇게 토, 일, 월, 사흘 연휴가 추가로 생긴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 모두 일요일이었습니다. 맞아요. 휴일과 같은 날이어서 아쉬움이 컸던 공휴일이었는데 그런데 올해 달력을 찾아보고 또 눈물 지었던 이유 바로 또 휴일과 겹쳐서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 두 날 모두 대체 공휴일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5월 27일 토요일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 그 다음 월요일 그러니까 5월 29일이 빨간 날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토, 일, 월, 사흘을 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올해 크리스마스는 이제 월요일이니까 해당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올해는 월요일입니다. 그래서 해당이 되지 않지만 자, 4년 뒤로 좀 가보자면 2027년에는 토요일입니다. 근데 그 다음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이 돼서 사흘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네, 애초에 대체 공휴일 확대가 논의가 됐을 때 1월 1일 신정도 포함될까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좀 포함이 안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대체 공휴일로 적용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1월 1일 신정과 6월 6일 현충일 아쉽게도 이번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이대로 개정안이 공포되면 올해 휴일은 총 117일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잃어버린 빨간 날을 되찾게 된 건데요. 법 개정이 아직 남아있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요. 법 예고 기간 다음 달 5일까지입니다.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 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 제가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번에 정부에서 대체 공휴일 확대를 결정한 배경은 뭘까요? 네, 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또 소비 진작, 지역 경제 등 경기 활성화 도움 등으로 종합적인 방법으로 고려를 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의 대체 공휴일의 증가에 따른 이 경제적 파급 효과를 좀 보자면요. 대체 공휴일 1일 증가 시 연간 국내 여행 소비액은 4,318억 원, 국내 여행 횟수 총 333만 9천 회 증가할 것으로 추정돼 그 효과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대체 공휴일 확대 소식에 반가운 분들도 있지만요.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네, 이런 황금 연휴 소식이 알려질 때마다 희비가 엇갈리는데요. 이런 빨간 날도 평소처럼 일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인데요. 지난해 한 시민단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요.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일한다고 답한 비정규직 노동자 44.5%나 됐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보다 무려 6배 이상 많은 건데요.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10명 중 4명 이상도 휴일에 일한다고 답을 했고 10명 중 2명 정도만 휴일에 일한다고 답한 전체 노동자와 비교해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예, 사실 황금 연휴뿐 아니라 이거는 또 휴가도 비슷한 얘기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유급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답한 정규직 노동자는 80%가 넘었습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는 절반에도 못 미쳤습니다. 지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민간 기업도 이 단계적으로 명절이나 이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에 이 법정 유급 휴일을 보장하고 있지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여전히 제외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사실상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고용 형태 또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별받는 경우가 있는 만큼 노동 환경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휴식이라는 게 일을 더 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만큼 이렇게 대체 공휴일이 늘어나는 게 반갑긴 하지만요.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대책도 함께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픽, 오늘 주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자, 퇴근하고 나면 다 쉬고 싶은 게 이 직장인들 똑같은 마음일 겁니다. 네. 그런데 근무 시간 후에 반복적인 업무 연락에 힘들어하는 직장인들 사실 더 많습니다. 몸은 퇴근은 했지만 계속된 연락에 사실상 일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근무 시간에 업무와 관련된 연락을 받지 않게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도 전문가 중심의 기획단을 구성해 제도 연구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대체 공휴일이라고 해서 모처럼 황금 연휴를 보낸다고 해도 회사에서 메신저로 계속 연락 오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직장인이 업무 시간이 아닌데도 이 업무 관련 연락을 받고 있었는데요. 한 취업 포털에서 지난해 직장인 1,0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무려 10명 중 8명은 퇴근 후에도 업무 관련 연락을 받았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64%는 연락해와서 답장까지 했다고 밝혔고 용감한 19%만 알람을 끄고 다음 날 답장을 했다고 합니다. 퇴근 후 회사의 연락에 둘 중 어떤 대처를 하고 계신가요? 저요?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생방송과 직결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바로바로 답변을 또 해드려야 됩니다. 곽 기자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회사에서 연락이 오면 모른 척하기가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최근 몇 년 새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 확대로 일과 이 생활의 경계가 없어지면서 카톡 등으로 자연스럽게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게 좀 일상화됐죠. 여기에 일과 여가를 확실하게 구분하려는 성향이 강한 젊은 세대 직장이 늘어나면서 이런 연결되지 않은 권리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더 커진 상황입니다. 네, 그동안 사실 국내에서도 뭐 카톡 금지법 이런 연결 차단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가 됐었는데 결국은 좀 무산됐던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업무 시간에 연락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50대 50으로 팽팽했습니다.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급하게 연락을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법제화까지 하는 것은 좀 과잉 규제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을 했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도 당장 법제화부터 하는 게 아니라 국내외 사례를 좀 다양하게 살펴보고 제도 마련을 위해 연구를 위한 이 첫걸음을 떼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앞으로 이런 연구를 통해서 사회적 공감대를 끌어낼 법제화 가능성이 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은 해외에서도 이런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걸로 아는데요. 이런 부분은 실제로 법으로 보장하는 국가도 있을까요? 네,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요. 연결되지 않은 권리가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2017년 프랑스는 세계 최초로 이 권리를 법제화했는데요. 50인 이상의 기업은 연결되지 않은 권리에 관한 노사 협의 내용을 의무 연례 협상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업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도 부과됩니다. 이 밖에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필리핀, 포르투갈 등에서도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퇴근 후에도 단절되는 기회를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퇴근 후 이뤄지는 잦은 업무 연락을 하는 잘못된 문화 개선이 아닐까요? 오늘도 곽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